그럼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위치 에너지에 관한 거 배웠었잖아. 생각나지? 그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왜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었니? 위치가 높이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어떤 물체든지 높이가 있다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왜? 그래, 들어 올린 만큼 네가 일을 해주었잖아. 그럼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네가 그만큼 일을 해주었고 결국 그 물체는 일해준 만큼 에너지를 갖는 데지. 근데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었잖아. 생각나지? 그렇다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 말고 바닥에서 물체를 밀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물체가 움직일 거야. 맞지? 움직인다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운동을 하는 거고 결국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어. 2kg짜리 물체.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해. 그럼 네가 이 물체를 일정한 힘으로 밀어줬어. 뭐 한 번의 힘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네가 이 물체를 50N의 힘으로 밀어줬다. 뻥! 하고 밀어줬어. 2m만큼을 밀어줬다. 50N의 힘으로 2m를 밀었어. 그럼 이 물체가 이동하겠지. 어디로?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리고 계속 이 물체는 이동을 하겠지. 속력을 가진 채로. 그치? 어떤 물체든 질량을 갖고 있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인다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거야. 뭐만큼? 네가 일을 해준 만큼. 그럼 네가 해준 일의 양이 얼마니 지금? 그래, 50N의 힘으로 2m 밀었으니까 몇 줄만큼의 일을 해주는 거다. 물체에게 100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다. 50N 곱하기 2m만큼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이 물체는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갖는 거지. 이걸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10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거다. 누가? 여기는 물체가. 그럼 이 물체는 계속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속력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속력을 가진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인 거고 가다가 혹시 어떤 물체랑 만났어? 그럼 이 물체를 밀고 가다가 이 물체가 다시 정지할 거야. 다시 100줄에 어떤 2kg짜리 물체가 가다가 예를 들어 바위를 만났다. 근데 바위가 밀렸어. 얼마나 밀렸냐면 10cm 밀렸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바위와 바닥 사이의 마찰이 얼마였을까? 마찰력이. 다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움직이는 물체가, 즉 속력을 가진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100줄이라는 거야. 그럼 이 100줄이 뭐랑 똑같아야 돼? 여기는 물체가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를 밀어준 일의 양만큼 같은 값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10cm라고 하는 건 결국 0.1m인 거고 곱하기 바위에 마찰력이 있을 거고 이게 결국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다. 그렇지, 100줄이 돼야 된다는 거다. 그럼 바위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다? 그래, 1000N이라는 거다. 이 물체는 속력을 가졌고 이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할 거고 그 운동 에너지는 바위를 미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그래, 네가 일을 해줬어. 네가 일정한 힘으로 밀었어.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갖는 거고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여기는 지금 이동거리가 주어지긴 했지만 마찰력이 주어져도 너는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썼지? 20km/h. 1시간에 20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는 질량을 가질 거야. 그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 근데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 자동차를 타고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자동차가 멈추는 게 아니야. 조금 쭉 하고 가다가 멈추거든? 그걸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제동거리 혹은 정지거리라고 해. 제동거리 그리고 혹은 정지거리라고도 불러. 물론 교과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조금 뻥을 못해서 20km/h의 자동차가 슬슬슬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하는데 얼마나 이동을 하냐면 4m를 이동하고 멈춰. 생각보다 되게 긴 거리다. 뻥이 약간만 있는 거야. 많이 뻥치지 않았어. 그러면 20km가 4m/s 가서 멈췄다. 그럼 속력이 40km/h다. 속력이 몇 배가 된 거지? 2배가 됐지. 그랬더니 제동거리가 와우 16m가 됐어. 그 다음 속력이 60km/h가 됐어. 그랬더니 제동거리가 얼마가 됐냐면 36m가 됐어. 좀 감이 와? 필이 와야 되는데 조금씩. 그럼 80km/h가 됐어. 처음보다 속력이 4배로 는 거야. 처음보다 속력이 4배로 늘었어. 그랬더니 제동거리가 64m가 되더래. 되게 긴 거지? 그럼 100km/h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력이야. 그럼 100km를 달리면 제동거리는 얼마일 것 같아? 100m야. 대박이지. 그래서 너희들도 알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 그걸 왜 설치하는 거야? 속력이 2배가 되니까 제동거리가 4배가 됐어. 속력이 3배가 되니까 제동거리가 9배가 됐어. 필이 오지? 그럼 속력이 2배면 제동거리는 2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속력이 3배가 되니까 제동거리는 3의 제곱이 됐어. 3배의 제곱인 거지. 속력이 4배가 되니까 제동거리는 4의 제곱이 16이 된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16 하니까 64m가 된 거고, 속력이 5배가 되니까 제동거리는 5의 제곱이 된 거야. 5의 제곱. 그래서 얼마가 된 거라고? 100m가 된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앞차, 선생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앞차와의 간격을 100m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 제한속도 100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에서.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과속 카메라. 왜 있다고? 속력이 빨라지는 거의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속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엄청나지 않냐? 짱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질량은 어차피 운동 에너지에 비례할 거야. 물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긴 하겠지. 하지만 속력은 속력의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속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갖는 거니까 모든 물체는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니? 그래서 질량이 있고 그 다음 곱하기 속력이 있는데 그 속력의 제곱만큼 그리고 전체의 2분의 1을 하면 실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좀 어렵나? 우리 지난번에 미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었지? 들어올리는 미래양은 무게 곱하기 높이를 구했으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는데 항상 질량이라고 하는 건 모든 에너지에 비례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좀 예외적인 거 질량에는 비례하는 건 알겠어. 그럼 속력은 제곱에 비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오케이? 그렇다면 질량이 2배가 되고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 질량이 2배,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 4배는 아니죠. 왜?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이 돼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2, 4에서 총 몇 배가 된다? 8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쪽이 운동 에너지의 그래프고 그래서 Y축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X축을 질량이라고 하자. 여기는 그럼 속력인데 속력의 제곱인 거야. 잊지 마. 속력의 제곱. 질량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2배, 3배, 4배, 5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 4배, 5배 커질 거야. 그래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라고 할 수 있어. 이 그래프, 비례 그래프인 거 알지? 질량이 커짐에 따라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 오케이? 그럼 속력 제곱에도 비례니까 속력의 제곱을 하면 역시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통해서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아까 그 제곱거리를 꼭 기억해줘.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자. 처음에 나왔던 문제인데 50N의 힘으로 2m를 밀어주면 이 물체는 네가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진댔지? 그럼 얘는 몇 줄을 가진댔어? 운동 에너지가 100줄을 가진댔어. 그럼 얘 속력은 얼마일까를 지금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운동 에너지 공식을 배웠으니까. 얼마? 100줄이 운동 에너지고 네가 해준 일의 양이 100줄이었으니까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이 물체가 몇 킬로그램짜리야? 2kg짜리니까 2 질량 놓고 속력을 모르겠어. 그래서 속력은 x로 놓으면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없어지고 x제곱이 100이니까 결국 x가 얼마가 되지? 제곱근에서 10m/s가 이 물체의 속력이라는 걸 알아내게 되지. 어려운 거 없지? 그럼 다시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이동을 하다가 이 물체가 누구에게 일을 해주면 당연히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 때 유의해서 풀도록 해줘.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지? 이제 운동 에너지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질량이라고 하는 거 가끔 책을 보면 질량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 질량을 영어로 mass라고 해. 그래서 2분의 1하고 mass의 m을 따서 m, 이거 미터가 아니다. mass, 그래서 m이라고 하고 속력은 영어로 velocity라고 해서 v라고 쓰거든. 그래서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인가 뭐 고민하지 말고 mv 제곱이 2분의 1 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 내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치 에너지 배웠잖아.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래서 물체,
물체를 들여 올렸다는 건 질량을 가진 물체에게 네가 일을 해준 거지. 그래서 일정한 높이를 갖게 했다면 일정한 높이를 가졌어. 얘로 희생양을 쓰자. 일정한 높이만큼 올렸어. 그럼 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겼잖아. 네가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진 거거든. 그치? 그런데 얘를 여기에서 자유낙하를 시켜볼게. 자유낙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지? 그냥 패대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을 놓는 거야. 그럼 얘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질 거야. 처음에 속력은 얼마인데? 0.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지잖아. 어떻게 빨라졌었지? 1초당, 즉 매초당 9.8m/s씩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졌었지. 생각나니? 그렇다면 다시 이 물체는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있을까? 없지. 그럼 이 물체가 떨어지면 높이는 점차 줄어들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점차 줄어들지. 그만큼 속력은 늘어.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높이가 없어 이제. 그럼 갖고 있던 모든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속력으로 바뀌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헐. 이해할 수 있을까?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물체가 있어. 그리고 2m 높이에 있어. 그럼 이렇게 들어올렸다라고 하는 건 네가 얘한테 몇 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지? 9.8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래서 196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지. 그리고 여기에 정제 있다라고 하면 얘는 196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물체가 점차 떨어져. 그래서 바닥에 띵 하고 닿았어. 그럼 바닥에서는 높이가 있어? 없잖아. 하지만 속력은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이 높이에서의 모든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결국 바닥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더라? 운동 에너지만 있더라. 그게 몇 줄이더라? 똑같은 196줄이더라. 꼭대기에 있을 때 이건 무슨 에너지더라? 위치 에너지밖에 없더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자꾸 운동 에너지로 바뀌더라. 왜? 높이가 감소하면서 속력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갑자기 문제를 보다 보면 뜬금없이 다짜고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이런 씨발 속력이 없잖아 라고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걸 잊지 마. 알았지? 성질 내지 말고. 바뀐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은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 선생님이랑 배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